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풀어드렸던 문제 보니까 우리 저기 바뀐 교재에 이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용은 있는데 요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만 제곱미터마다 한 명 추가라는 거. 뭐 설명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그 제가 이제 그 작년까지는 요 내용이 없었는데 이제 새로 추가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선임 자격에 관한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뭘 말씀드리냐면요. 이 선임 자격이 보시다시피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다 외워가지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법을 좀 알려드리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 소방안전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을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선임 자격이라는 게 있고 응시 자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응시 자격. 자, 응시 자격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보통 이제 응시 자격이라는 건 시험,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강습 교육을 받고 강습 교육을 받은 다음에 시험을 봐야 되는 분들이 있고 강습 교육을 안 받고 경력이 쌓이면 시험을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강습 교육을 받은 다음에 시험을 보는 분들이 훨씬 많죠. 이렇게 경력을 쌓아가지고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 경력 내용을 다 외워가지고 문제 푸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시험 없이 그냥 어떤 자격을 충족하거나 자격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시험 없이 그냥 바로 선임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선임 자격을 외우는 게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선임 자격을 외우시고요. 만약에 우리가 외운 내용하고 좀 어긋난다. 그럼 그거는 플러스 시험 합격이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좀 풀어주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급을 가지고 할 건데 이 내용이 좀 잘려 있으니까 그냥 제가 한번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이제 칠판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고 나서 한번 이제 들어가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자, 만약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고 싶어요. 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고 싶은데 얘만 들어드리는 겁니다. 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때 자, 경력사항이 필요 없는 분들이 있어요. 경력 없이 그냥 바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그분들이 누구냐면 소방기술사라든가 소방시설 관리사. 자, 이런 분들은 워낙 어려운 시험을 통과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자동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냥 선임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경력을 좀 더 쌓아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5년 경력, 5년 이상의 경력, 그 다음에 7년 이상의 경력, 자, 그 다음에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대충 특급은요,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5년 이상의 경력을 갖는 분들은 누굴까요? 소방설비 기사입니다. 소방설비 기사. 이분들은 기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5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7년 이상은 누굴까요? 그렇죠. 소방설비 산업기사가 되는 겁니다. 산업기사 자격을 획득하고 7년간 경력을 쌓으면 자동으로 특급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20년은 너무 길죠. 좀 특이한 분이거든요. 소방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을 20년 이상 하게 되면 자동으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제 말씀은 이거죠. 이 경력 정도 외울 수 있으시겠죠. 이거 외웠는데 우리가 외운 것보다 숫자가 작아요. 예를 들어 2년, 3년, 10년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는 플러스 시험 합격이다. 그때부터는 선임 조건이 아니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 자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소방공무원 20년 이상이면 특급으로 자동 이제 그 선임이 되는데 만약에 10년 딱 지났을 때 내가 빨리 달고 싶잖아요. 그럼 시험을 바로 보러 가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냐 마냐 이 얘기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뭐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시험 없이 뭐가 된다? 그렇죠. 선임이 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바탕으로 제가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설명은 우리가 이제 핵심 요약 강의라든가 소방안전을 교육에서 그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1급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 그 자격부터는요. 자, 왜냐하면 이제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려고 그런 거죠. 첫 번째, 자, 없는 겁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없는 사람,
기술사나 시설관리사는요, 그냥 무조건 된다 그랬어요. 무조건 되는 거고요. 자, 산업기사는 뭐죠? 7년 이상이다. 맞습니다. 소방공무원, 자, 소방공무원은 20년 이상 맞습니다. 자, 그런데 기사는 우리가 분명히 5년으로 외웠잖아요. 그런데 3년 이상이라고 했죠? 좀 부족하죠? 그럴 때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이건 응시 자격이죠. 시험 합격이 있다라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로서 이제 시험에 합격한 자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4번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응시 자격이 거의 한 페이지 다거든요.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우리 기사는 얼마라 그랬죠? 5년 이상이라 그랬죠? 맞습니다. 소방공무원 10년? 20년으로 외웠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는 뭐가 따라 붙어야 된다? 시험 합격이란 말이 따라 붙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없기 때문에 얘는 없는 자가 되는 거라서 2번이 되는 것이고요. 산업기사는 몇 년입니까? 7년 이상이고요. 기술사나 시설관리사 자격이 있으면 무조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급인데요. 1급은요. 자, 이건 그냥 제가 바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 일단 1급 같은 경우에 설비기사나 설비산업기사는 경력 없이 무조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한 단계 내려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전기공사 산업기사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외우지 않은 거 나오면 그냥 무조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시험 합격이 따라 붙을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자격증을 딴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자격이 있다. 그냥 시켜주는 건 우리가 외운 것 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몇 번? 3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위험물 기능장인데 기능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란 말 나오죠. 다른 분야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1급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약간 이거는 이런 개념이죠. 겸직 개념입니다. 겸직. 본인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돼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1급 소방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 외우겠다? 힘들어요. 우리가 뭐 완전히 만점 맞아야 되는 시험도 아니니까 이거를 다 외워서 풀겠다? 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소방공무원 얼마죠? 7년 이상이라는 거. 숫자가 애매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좀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은 핵심 요약 강의에서도 우리가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핵심 요약 강의 안 듣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왔는데요. 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만 정리. 선임 자격이 있어요. 그거 몇 가지.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한 자라는 말이 없는 거 있거든요. 그것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너무 복잡해요. 자, 그래서 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1급 소방안전관리자죠. 제가 방금 전에 체크해드린 거 소방공무원 7년 이상. 자, 맞습니다. 없는 거죠. 자, 산업안전기사인데 이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기사를 따신 분은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인정을 해줍니다. 이건 아마 교재에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저희가 안 해온 거,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하고 했는데 2년 이상 쭉 나오죠? 우리가 안 해온 거는 무조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뒤에 시험 합격 따라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따로 외우지 않은 거는요, 무조건 시험 합격이 따라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나오네요.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다른 분야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1급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스타일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자, 성격이 다른 거 골라라 그랬는데 이거 무조건 저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 소위 말해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찾으란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여기 제한되는 경우라는 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또는 여기 가스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전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있죠. 다른 분야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있는 사람은 뭐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고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해당 대상물, 여기 나오죠? 선임된 해당 대상물의 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소위 말해서 겸직 개념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물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뭐 찾는 거죠? 다른 분야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을 찾아라. 그걸 우리가 성격이 다른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다른 자격을 갖고 있으면 그냥 아무 건물이나 1급 소방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선임된 사람한테 그 자격을 줄 때는 그 선임돼 있는 해당 건물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성격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을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좋습니다.